첫 번째 집 보러 양평으로 갑니다. 첫 집의 주인공은 100세 시대 딱 중간에 와 있는 50살의 가장이래요. 우와. 노출 콘크리트. 멋지네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축가 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생의 가운데에 제 인생 첫 집을 짓게 된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멋진 남편 덕분에 큰 창에서 사계절을 만끽하고 있는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외관만 봐서는 집이 아니라 갤러리 같은데요. 외관이 멋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노출 콘크리트가 개인적으로 뭐 노출 콘크리트를 원하셔서 그렇게 뭐 설계를 하신 건가요? 사실 저는 노출 콘크리트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았는데 네네네. 집사람이 네. 하고 싶어 했고 아니 이렇게 시골길 가다 보면 네. 다 집이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쵸. 저는 그런 거보다는 네. 저게 집인가 뭔가 사람들이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집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냥 진짜 말만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내는 말만 했다는 거. 그런데 이거 말하는 대로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가 와 이제 우리 집이 정말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짓는 과정에서의 기쁨이 저는 더 컸던 것 같아요. 남편은 과정에서 힘들지 않았을까요? 가정도 힘들었었고 미안해라. 이게 보통 뭐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자기 집 지으면 10년 늙는다고. 이 남편 많이 힘들었네. 이게 너무 잘 나왔는데요? 나름대로. 근데 이제 패턴이 뭐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밋밋한 하나의 패턴 가져가기는 좀 밋밋하니까 하부는 이제 우리가 노출 콘크리트에 이제 쪼는 방식이 있거든요. 망치로 위아래를 쫓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도 되게 아기자기하고 이쁘거든요. 너무 이제 단순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콘크리트는 또 라인을 강조하는 그런 콘크리트 기법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세 가지를 잘 섞어서 이쁜 집을 만드셨더라고요. 네, 여기 보이는 띠 부분하고 네. 요 하부에 이렇게 조임으로 이렇게 만든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오염이 이제 그렇죠.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임으로 그 오염 방지도 사실 되거든요. 예, 네, 그런 뜻도 있죠. 네. 상업 공간에만 주로 쓰였던 노출 콘크리트. 최근엔 주거 공간을 지을 때도 선호도가 높아졌다는데요. 튼튼하면서도 내구성이 좋고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지만은 열을 오래 머금고 있는 특징 때문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단열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내부도 참 기대가 됩니다. 들어가 보시죠. 웅장한 외관에 비해서 내부 구조는 아주 단순한데요. 노출 콘크리트가 살아있는 현관을 지나 화이트 톤의 깔끔한 부부 침실이 있고요. 그 옆으로 보이는 주방. 그런데 특별해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다면 아이들 방에 뭔가 특징이 있는 걸까요? 복층 구조인가? 어쩐지 건축 탐구 집에 소개되기에는 좀 밋밋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죠. 이 집 뭔가 있긴 있답니다. 이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선택과 집중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거실에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우와, 근사하네요. 노출면도 깨끗하고 건물이 멋있습니다. 내부가 더 멋있는데요? 건축이라 대한 힘이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건축적으로 좀 다 정리한 게 너무 멋있습니다. 콘크리트 이 면이 이제 어쨌든 외부에 있는 게 전 들어와서 안에도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포인트로 그냥 딱 했던 게 위에 이제 천창을 냈잖아요.
전창을 이제 간접 조명으로 이 콘크리트 월을 타고 이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곡선으로 이렇게 한 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전에 저희가 양평에 잠시 살 때 그건 제 경험이었는데 거의 한 9년? 9년, 10년 정도 전에 아무래도 도시에서는 교육시키기가 좀 치열하죠. 뭐 애들 입장에서도 애가 너무 힘들어했었고. 고교 시절 친한 오빠 동생으로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는 부부. 더 좋은 사람 눈 씻고 찾아봐도 내 옆에 이 사람이 제일 좋더라나요. 양평에는 두 딸 교육을 위해서 전세를 얻어 4년간 살았던 경험이 있답니다. 불편함이 좀 컸어요, 그때는. 너무 좋은데 좋지만 불편한 거. 우연찮게 또 기회가 와서 수도권의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를 또 분양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도시에 나와서 저희가 다시 한 7년 정도 살면서 너무 편리한데 한편으로는 계속 뭐가 남더라고요, 저희 부부 생각에는. 살면서 남편이랑 이야기하다가 우리 옛날에 양평에 살 때는 그랬는데 이랬는데 이런 얘기를 매번 하는 거예요. 그 5년 사는 동안 그 집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런 종잣돈들이 모이다 보니까 아, 이게 이사를 가는 것도 어떨까? 전원주택의 불편함보다는 행복한 기억이 더 많았던 부부. 모두 다 잠든 깜깜한 밤이었는데 제가 잠시 일어났는데 가족 얼굴이 너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을 켰나 싶어서 봤는데 그게 달빛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시골에 살면 이런 경험도 하는데 하면서 되게 저한테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서 되게 느낀 감정이 특이하고 너무 좋았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달을 구현해보자. 어디가 달 같은 거예요? 둥글잖아요. 떠 있고. 달빛을 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창 정도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건축가가 진짜 달을 구현해 왔더라고요. 시안을 만들어 왔는데 실제 이렇게 설계를 이렇게까지 끌고 갈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좀 모양을 바꿔야지. 비용이 가급적이면 적게 들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가면 되겠노라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죠, 계속. 아니요,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했고 그냥 어떻게 이런 디자인을 만들었을까 약간 경이로움 그런 거 있었고 좋아, 이게 집으로 들여놓고 이런 집에서 살자 이런 생각이었죠, 저는. 되게 걱정 많이 했죠, 저도. 이런 구조물을 노출 콘크리트로 뽑아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이쁘게 안 나오면 사실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험 리스크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반 합판 거푸집은 아닌 것 같고 무슨 노하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합판 거푸집으로 제작을 하겠노라라는 시공사가 대다수였어요. 네, 그렇죠. 뭐 시공 일반적인 비용, 거. 네, 네, 시공 비용도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합판으로는 이런 형태를 시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다가 다 포기하게 되고 결국은 네네. 스틸로 제작을 하게 됐죠. 철판으로. 네. 아. 아내가 원하는 둥근 달. 그 달을 구현하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그 과정에 외벌이 가장의 고민도 많았다네요. 이때 21년부터 22년에 걸치는 기간이었는데 뭐 전쟁도 있었고 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원자재가 막 폭등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인건비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시공비도 비용도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시절이. 비용이 많이 들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디자인적인 그런 마감적인 요소들은 다 뺐어요, 힘을. 그런 쪽에서의 비용 절감은 분명히 볼 수 있었고. 세부 인테리어에 돈을 쓰는 대신 건축 자체가 주는 힘으로 집의 포인트를 잡은 겁니다. 장을 짜고 막 여기에는 이런 조명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었죠. 그냥 스튜디오 같은 집을 짓자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라운드형이나 이런 거에 아마 돈이 조금 들어갔을지언정 다른 곳에는 그런 거는 없어요. 눈에 띄는 또 한 가지가 있네요. 이 삼면이 다 창이 있어가지고 시간에 의해서 계속 변할 것 같아요.
3면이 아니고 4면이 다 창이 있고요. 아 그러네요. 저쪽도 있네요, 진짜. 지붕이 떠 있는 구조입니다. 사면이 유리창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 떠 있는 걸 받쳐주는 게 여기 벽체랑 저기 아치 벽체 요 두 개가 이걸 지붕이랑 저는 그냥 천정을 무의미하게 기둥만 2개. 아니죠. 이 구조가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맞죠. 이 두 개가 받쳐주는 있고, 기둥. 예. 네. 그 창 덕분에 낮에는 햇빛, 밤에는 달빛, 별빛이 계속 비춘다는군요. 빛이 자연스러운 빛이 좀 있으면 좋겠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비출 것이다. 작은 정원이 있으면 좋겠다. 정원이 있으라 그러면 푸를 것이다. 부엌에서 이렇게 만약에 기둥이 있다면 제가 기둥 있는 집을 원했네요. 제가 기둥 있는 집을 원했네요. 기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 외에도 많죠. 집사람 의견 반영된 게 뭐 있지? 외부에 뭐? 원형 기둥도 세워달라 해서 원형 기둥으로 저거? 디자인을 했고. 근데 저거는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 아 원형? 원형. 아 원래 원형이 아니었는데 아니 굳이 원형을 안 해도 안 되는데 해도 되는데. 그대가 원형을 좋아해서 저기 주방에서 소통하기 위해서 오픈을 시킨 거고, 그리고 이제 라운드 모양은 저희 집사람이 또 이 라운드 있는 아치 형태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또 구현해낸 형태고요. 잡지책에서 봤어요. 그리스에 있는 어떤 가정집인데 그 부엌이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거를 보고 그래서 그냥 아치형으로 될라나 이랬는데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대요? 그래서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죠. 어울립니다. 네. 집사람의 의견이 거의 대부분 반영된 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데군데 많습니다. 아, 저는 그냥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한 공간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뭐 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예, 제 이야기를 토대로 생긴 집인 것 같아요. 둥근 천장을 받치는 아치형의 기둥은 거실과 주방을 나누는 경계도 되지만 주방에서 일하는 아내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준다는데요. 무엇보다 좋은 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눈에 들어와서랍니다. 리안아, 응? 뭘 그렇게 열심히 봐? 릴스. 릴스. 다 보여요, 여기서는. 뭐 하는지.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들어가서 숙제하고, 이제 당신은 뭘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되는 위치죠, 여기가. 이 거실에는 매력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아침에 햇살이 되게 좋을 때는 이렇게 벽을 따라 빛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시시각각 달라지는 빛의 각도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다나요? 막 그런 광경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아름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사실 저희 집의 자랑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낮에만 빛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달빛과 별빛이 주는 은은함은 강렬한 햇빛과는 또 다른 매력이죠. 아우 이뻐라. 뭐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화려하지도 않는데 인테리어가 화려하지 않은데 이 자체로 훨씬 이제 이 공간이 풍부하거든요. 보여주는 건 스펙트럼을 보여준다는 건 쉬운 건 아니거든요. 되게 공간 연출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좋습니다. 멋진 거실 구경이 끝났으니 마당으로 나가볼까요? 마당에 나오니까 이제 사실은 중정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가벽이 있으니까 뭐 중정의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하늘만 보이는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집사람이 설계 미팅 하는 당시에도 네. 원하던 것 중에 하나가 중정이었어요. 중정을 원했었는데 중정 느낌이 나는 중정이 아니지만 중정을 만들어보자 네네네. 하는 거에서 출발한 거고요.
혹시 모를 외부 시선을 좀 더 차단하고 싶었답니다. 개방감을 살려 위아래가 뚫린 가벽을 세웠더니 앞마당이 중정이 됐네요. 일반적인 거는 이제 사실은 잔디를 까는데 잔디가 없어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예전에 저희가 양평에 살면서 잔디마당이었어요. 잔디마당. 네. 제가 엄청 고생해서 그 잔디 관리하는 게 잡초 뽑고 약 주고 잔디 잘라주고 물 줘야 되고 그 고생을 좀 덜기 위해서 네. 저희 집은 잔디는 없애고 네. 전면에는 최대한 콘크리트를 깔고 데크도 사실 관리의 대상이니까. 예, 데크도 없애고 어차피 노출 콘크리트 느낌으로 다 가자. 바닥도 바닥도 그냥. 예, 예. 친척들은 가문의 영광이라 그러고요. 부친이 또 이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얼마 안 돼 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걱정 많이 하고 하셨었는데 집 이렇게 제 손으로 이렇게 번듯한 집 지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드리지 못한 게 조금 아쉽네요. 지금 이 집에 아버지 한번 모시고 올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집을 짓고 나서부터 부부의 주말 풍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거의 주말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가 이제 다 자고 있는 시간에 나가서 이제 일을 시작하죠. 한 2시간 훌떡 지나가거든요. 남편은 잡초 뽑고 저는 지켜보고. 그래도 이거 제가 옆에서 보조를 해줘요. 뭐 필요하면 갖다 주고 막 이러고. 물 많이 줬네. 애들 말랐는데 물 주니까 그래도 좀 살아있다. 이거 시원한 거 드시고 하셔요. 안녕하세요. 문제는 아직도 적응 안 되는 게 있다지 뭐예요. 벌레다. 일로 왔다. 이게 바로 움직인다. 어떡하노? 빨리 가요. 손을 어디 갔어?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다니까. 이게 신발로 팍 때렸었어야 되는데. 벌레를 보면 좀 기겁을 하나 봐요. 오늘 많이 차분한데요? 제가 좀 늦게 들어왔었는데 집에 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TV는 켜져 있는데 니네 방에서 뭐 하냐 하니까 나방이 들어왔는데 그 나방 때문에 밖에 못 있고 방으로 다 도망가 있더라고, 세 명이. 그거 이렇게 딱 덮어놨었지 그때. 내 집을 지었다고 바로 적응이 되나? 집이 시간을 머금듯 벌레도 익숙해질 때가 오겠죠. 본체 뒤편에는 작은 별채가 있는데요. 본체에 비하면 전혀 화려할 것 없는 공간이지만은 이 공간을 남편은 가장 사랑한다네요. 아, 여기는 별채고요. 별채네요. 별도의 동이 있는. 그렇죠. 네네네. 이 공간은 저만의 놀이터이자 오로지 저만을 위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초기에는 없었었고요. 네네네. 근데 집 설계를 얼추 해놓고 나서 보니까 네네네. 제가 들어갈 공간이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네, 이해합니다. 예, 저희 허가상 60평이 넘어가면은 주경공사 때문에. 네, 네네. 거기 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별도 공간으로. 별채로 아예 조성을 하자. 사실은 좋은 방식입니다. 별동이 있다는 거는 아예 그냥 다른 집이잖아요. 아예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 내부에서 공간은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별채 공간이라는 걸 저는 권하거든요, 사실은. 자기만의 공간에서 누리는 특별한 휴식의 시간. 덕분에 또다시 일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집을 봤는데 2년 지나셨나요? 네, 1년 반 정도. 1년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짓고 나니까 어때요? 그동안 어쨌든 과정을 겪고
이제 어쨌든 본인 스스로 이제 집을 짓는 걸로 해서 땅도 사고 설계도 하고 공사도 한 거잖아요. 그럼 뭐 변화가 좀 있을까요? 만족감이라 그래야 될까요? 네네네. 오롯이 저만의 공간, 그리고 저희 가족만의 공간, 네네. 저희 거가 이제 생긴 거고, 네네. 예전에 물론 아파트도 있었지만, 네네. 아파트는 솔직히 작아지만 저희만의 공간이라는 느낌은 솔직히 안 들었어요.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집이 살면 살수록 좋아진다. 좋은 거를 같이 볼 수 있는, 같이 나눌 수 있는, 같이 나누고픈 게 저한테는 집이에요. 지내면서 이 공간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같이 나이도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같이 늙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은 자식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화조풍월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처럼 꽃과 바람과 달이 머무는 이곳에서 가족의 행복 오래도록 지켜가시길 바랄게요.